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거기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데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한 가지 원래 그 정상회담 당시에 그 언론 발표 내용에 그 합의된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걸로는 결국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합의 내용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나오는 이제 보도나 분석에 따르면 결국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재협상을 하는 절차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한미 FTA 협정문 상에 어느 한쪽이 요구를 하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그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FTA 재협상하자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이제 폐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폐기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일방이 요구할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82일, 6개월 후에 종료가 되도록 이 협정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FTA 협상 자체가 폐기되는 건 원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어차피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거의 확정적인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재협상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 자체를 상당히 이제 비난을 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다 원점에서 다 검토하겠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액션은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FTA가 의회의 비준을 얻어서 발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재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의회가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승인을 해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승인을 해야 시작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시작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분적인 수정 정도만 이루어지지 그렇게 그다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이걸 또 보자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크게 이슈로 삼고 있는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하고 철강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동차들이 한국으로 좀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걸 낮추고 좀 한국이 미국 자동차 좀 더 수입을 늘려라라는 건데, 사실 정부가 수입을 늘리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마구잡이 이렇게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정부가 미국 자동차를 직접 수입해서 또 배포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가 이제 비관세 장벽을만 설치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측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좀 투자를 해서 미국의 현지 생산을 좀 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늘리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이제 첨예한 이 안건 중에 하나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미국 철강 업계에서 계속 이 반등핑 관세를 이제 매기라는 건데, 최대 20%까지 반등핑 관세를 부과하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이 반등피 관세는 지금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미국 전체 경제에 이게 플러스냐 하는 것은 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보면 이 미국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강업계, 미국의 철강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제조 그 물품에 들어가는 이 재료가 되는 것이고, 결국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당한 철강 제품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체들이 모두 미국산 철강만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철강업체들이 그 로비를 해서 사실 이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산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그다지 가격이 사실 그 뭐 문제가 크게 사실은 그 실제 업계에서는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철강 제품이 전 세계 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싸구려라고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제품 품질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어떤 영향이 훨씬 크지 한국의 철강 제품이 미국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면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수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다지 심한 뭐 관세 부과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이 분석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심지어 그 지난해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수적인 이 싱크탱크죠,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고서를 낸 내용도 보면 미국 철강 산업이 결국 쇠락한 것은 이게 외국 제품의 어떤 덤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국 제조업 근로자, 특히 이제 철강 쪽에 그 연봉 뭐 7만 달러, 평균 연봉이 7만 달러에 달하는 이 고임금 근로자들이 수십만 명이 있고, 또 이 그 생산 구조가 한국처럼 이렇게 대기업이 어떤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해서 최신 생산 설비 갖춘 게 아니라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형태로 소규모 공장 형태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그런 미국의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 당시 그 작년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이 반등핑 관세 부과하는 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어쨌든 만약에 이제 다시 그 FTA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과거 이제 2012년 이전에 그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시 조금 검토가 될 텐데,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겨우 막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의약품 가격과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걸 다시 요구받을 수 있고요. 그 당시는 이제 한국 의료보험 재정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 미국산 신약 값에 대해서 이제 특허권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해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걸 막았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 이제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재협상하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 관철시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미국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투자 서비스 분야의 미국 시장을 한국에 개방하는 것도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이제 계신 분들도 뭐 여러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FTA 체결할 당시에 후일로 미뤘던 그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별도로 신설을 하는 문제를 이번에 차라리 본격적으로 한번 거론해서 호주나 뭐 칠레, 싱가포르처럼 FTA 맺었던 나라들이 받는 특혜를 한국 국민들한테도 누리도록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그 투자자의 국가 상대 소송 ISD라고 하는 건데, 그 제도를 없애는 뭐 이런 문제 등등을 한국이 오히려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한국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미 FTA 재협상할 때 반드시 한국이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굉장히 위기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뭐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 특히 이제 그 무역 수지 서로 이제 계산을 하면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무기 최대 수입국이고
그 구매자죠. 근데 그게 이제 무역 수지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무기 수입하는 문제는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한다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 한국의 무역 관계에서 한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득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쨌든 올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